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일은 5월 16일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난 지 57년이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5.16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체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따르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점점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한국 사람들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테러 지령자, 학살자인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거나 호감을 갖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여론이 너무나 변덕스럽게 오가고 있어 가지고 과연 이런 국민들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조국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깁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동안 많은 실수를 해와서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계급 투쟁론자들은 그 목표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자유진영 우파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도 거기 포함됩니다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치명적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방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주국방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반역자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자들이라든지 북한의 인권 탄압을 덮어주는 자들이라든지 남한의 종북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응징하지도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에서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 정권이 두려워가지고 미국에 의존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여오니까 이것이 바로 젊은 세대에게는 보수는 힘이 없고 대미 사대주의다, 그러면서 우파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남자의 미학이라든지 상무정신이라든지 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지 자유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이런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혼자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데 왜 한국은 미국을 의존해가지고 미국에 기대지 않으면은 북한에 먹힐 것 같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푸념하듯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데모는 사라지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아무리 데모를 해도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소한데 목숨을 건다. 안보는 미국에 맡겨놓고 무책임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 뒤에 더 심화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저렇게 여론이 자주 바뀌고 이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 저 한국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벼랑에 세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제가 이분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저명한 사람이에요.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주한미군에서 법무관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근무한 사람입니다. 한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는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도와가지고 대북 제재 관련 법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프리 코리아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포린 팔리시 같은 저명한 언론 및 잡지에 기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미동맹에 관하여 의회에서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은 뭐냐? 며칠 전에 프리 코리아에 실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미국의 안전담요를 거둬라. 시큐리티 블랭킷이라고 그랬습니다. 덮어주는, 사람을 덮어주는 안전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뜻입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하고 분별력도 의심스러운 한국인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주한미군 철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한국이 망하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다 한국을 좋아하고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워싱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주한미군을 빼내야 한국 사람이 정신 차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김정은에게 굴복해가지고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넘겨주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 이런 한국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한국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담은 이 글의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이 상당히 기니까 다른 부분은 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탠턴 씨는 한국에 위협을 주는 것은 이미 재래식 군사력이 아니다. 대포, 로켓, 미사일 등을 이용한 게릴라식의 이 매복 공격, 천안함 폭침, 예컨대 연평도 포격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되풀이해 가지고 한국의 전략적 위상과 경제적 활력을 야금야금 약화시킴으로써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이들의 목표 수단이다. 그런데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내부적으로 단합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한국을 관찰해 보니까 한국인은 성숙하지도 않고 단합되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 예로서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회담 이후의 변덕스러운 한국 내 여론 변화를 듭니다. 한국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89%가 회담을 성공이라고 믿고 78%가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할 정도라면은 조지 오웰의 1984의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겼다. 그는 대형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거 뭐냐면은 이 조지 오웰의 1984의 무대는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스탈린 체제를 연상을 시키게 하는데 읽어보면 딱 북한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이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비밀 경찰한테 붙들려 가지고 계속 세뇌 공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세뇌 공작에 넘어가서 빅브라더 김정은 같은 자죠. 그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드디어 김정은을 좋아하게 되었구나. 김정은을 좋아하게 된 이런 한국인들이 과연 구제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스탠턴 씨는 판문점 회담은 어떤 거냐? 한국이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국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였고 한국의 경찰을 북한 정권을 대신한 검열관으로 전열시켰다. 참
치명적 비판이죠. 한국 경찰이 말하자면 대북 전단을 맞는 것을 전단 살포를 한국 경찰이 와서 말리는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북한 군인들도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한국인의 언론 자유를 제약한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검열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방해하여 북한의 평화로운 핵 폐기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오히려 경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해 가지고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정없이 미루었으며 평화협정회담을 할 때 한국은 북한에 농락당할 것이다. 10개월 전과 비교하면 한국 여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랄 수 있다. 놀랄 수밖에 없다. 10개월 전에는 다수 한국인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였고 개성공단 재개 및 대북 인도 지원 재개에도 반대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스탠턴 씨는 이런 변덕은 집단적 노이로제 증상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전에는 햇볕 정책을 재개하라는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6월 14일 지방선거는 국회 13석을 결정하는데 이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수청은 문재인의 여당이 댓글 여론을 조작한 점을 들어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헌법 개정,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은 보수청은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은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이후의 상황이.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청이는 너무나 여론조사를 부정하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여론조사를 탓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탠턴 씨는 자신이 한국인의 이성적인 분별력의 수준을 그동안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고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이른바 평화협상이 김정은을 제외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교육받은 영리한 사람들이 뻔한 장난에 놀아나거나 자신의 운명을 정신병자, 즉 김정은에게 맡기려 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분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치 능력만큼만 강한 법인데 몇 달 안으로 한반도의 두 정치 시스템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무너질지 알게 될 것이라고 아주 불길한 예보를 했습니다. 스탠턴 씨는 한국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주한미군을 빼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이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서야 한국인들은 마음을 모으고 이성을 되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핵무장한 전체주의 국가, 특히 반대자를 말살하겠다고 공언하는 북한 정권과 국가의 자원을 나누고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이거 연방제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국 사람들은 비로소 생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충고입니다. 스탠턴 씨는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군사적 역량이 아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한국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치적이다. 정치력이 될 것이다. 정치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포함하지만은 무슨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결전 의지가 있느냐,
국민들이 자주국방 의지가 있느냐, 적전 무장 해제냐, 아니면 적전 분열이냐, 아니면 적을 앞에 두고 뭉칠 것이냐 하는 것이 정치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한민족의 정통국가이며 한국의 정치, 사회적 제도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싸워서 지켜낼 만한 가치 있는 것이고, 전체주의 체제에 항복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멸망으로 갈 것임을 알게 될 때만 한국인들은 정신 차리고 나라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주한미군을 빼야 한다. 벼랑에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스탠턴 씨는 한국의 역사적 대세가 항복으로 이미 기울었다면 주한미군이 있어도 그것은 막지 못한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이 대세를 돌릴 수 있는 한국인들까지도 나태하게 만들고 만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인들에게 거짓된 안도감을 주어가지고 경계심을 마비시킴으로써 부모 세대가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쌓아 올린 번영과 자유를 청와대가 조용하게 김정은한테 넘겨주는데 동의하였음을 눈치도 채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 경계심도 없어지고 피와 식별 능력도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이야말로 지금 한국의 안전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되었다. 주한미군이 위험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생존의 결의를 다지는 것을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방해하고 애국심을 키우는데도 지장을 주며 불굴의 투지를 가져야 살 수 있는데도 그런 부담을 지지 않고 웰빙에 탐닉하도록 주한미군이 보장해 준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슈아 스탠턴 씨의 문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그의 제안을 듣게 될 것이다. 이는 항복 권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미국인들 앞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시켜야 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는 바보이거나 더 나쁜 사람이다. 한국이 항복하는 것은 자유지만 미국은 일본에 더욱 강력한 진지를 구축할 것이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저분한 한국의 정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미국인들한테 알려야 한다. 주한미군을 축소한다거나 철수한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슬쩍 언론에 유출시켜라. 그리하여 전체주의와 학살을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인들을 깨어나게 하라. 자신을 지킬지 포기할지는 한국인의 선택이지 미국의 의무가 아니다. 미국이 싸우기 싫어하거나 지켜줄 가치도 없는 한국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아시아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하여 미국의 소년 소녀들을 1만 마일이나 멀리 있는 나라로 보내서는 안 된다. 동맹은 두 나라의 공통된 이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동맹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맹이 자살의 약속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인들 분별력을 상실하고 애국심도 없는 한국인들을 저 표현대로 하면 살찐 돼지 같은 한국인들, 마른 굶주린 늑대 앞에서 떨고 있는 한국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한국인들은 결국은 잡혀 먹힌다. 주한미군을 빼서 한국인들이 벼랑에 서서 생존투쟁 차원의 사생결단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한 지한파의 충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